안녕하십니까. 이제 대단한 1과목의 적정 문제까지 끝내고, 자, 오늘은 2과목의 첫 번째 비행 원리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의는요, 비행 원리에서 이제 드론의 멀티콥터 기본 구조, 그리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드론의 멀티콥터의 비행 형태,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전후지, 좌우 운동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비행 특성에는 뭐가 있는지, 1과목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적중 해석 문제 시간도 얘기했지만, 토크 효과가 뭔지, 전동들과 비교하면서 그림을 갖고 설명해 드리고요. 드론의 비행 특성에 적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좌우 선의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멀티콥터의 기본 구조는 원래 통상 3, 4개의 동력축 모터와 수직 프로펠러, 로터를 장착해서 각각의 프로펠러에 발생하는 토크 현상을 상쇄시키는 구조를 가진 비행체다. 각각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토크 현상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짝수의 동력축과 프로펠러를 트윈이나 트라이콥터 같이 두세 개 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각 축의 모터와 프로펠러에서는 서버가 부착돼서 가변 피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면서 양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4개짜리를 기준으로 하면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라든가 FC, IMU, PMU, 이런 것들이 분할이 되고 여기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번 축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자세한 것도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서 요즘 구술평가의 트렌드, 필기 문제에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1번 프로펠러를 통상 12시 방향부터 1시 방향으로 한다. 1과목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터나 이제 제조사별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시 방향 위주로 1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 4번 모터. 그리고 이제 어떤 FC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FC가 이제 우공이냐에 따라서 모터가 1번, 2번, 3번, 4번. 탑건이나 우공 FC 같은 경우는 모터가 따로따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 모터 돌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2번 모터 돌고 3번 모터 돌고 4번 모터 돌고 1번 모터는 어디 방향으로 돌아요? CCW. 2번 모터는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얘는 CW 시계 방향. 그러면은 3번은 CCW 방향. CCW. 4번은 CW 방향. 그래서 CW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다 쓸까요? 카운터 클락 와이즈.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그랬고요. CCW는 카운터 CW는 클락 와이즈죠. 클락 와이즈. C가 2번 들어갔네요. 클락 와이즈. 여기가 카운터 클락 와이즈.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대칭축이 같은 방향 CCW나 CW로 돌므로써 반대 방향이 들어오면서 토크 상쇄를 일으키는 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트윈이나 트라이콥터 같은 경우는 트윈콥터를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CW 도는데 같이 둘 다 보면 이제 뒤에 균형점이 안 맞기 때문에 얘가 앞뒤로 자전거 페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트윈콥터의 형태고요. 트라이콥터는 통상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CW, 여기는 CW, 얘는 CW 또는 CCW로 같이 돌거나 아니면은 저 테일러트의 꼬리날개처럼 표치각을 줘가지고 기울기를 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양력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변 피치, 서버가 부착돼서 가변 피치를 사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서버 장치가 하나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콥터의 구조를 단편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으로 되는 건 이제 쿼드콥터를 갖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트라이콥터나 트윈콥터는 서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 서버가 부착되면 가변 피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가변 피치라는 거는 변동 피치라고도 불리며 고정 피치와 다른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펠러에 대해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겠죠. 프로펠러는 피치각이 고정 피치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7.5인치 뭐 24 곱하기 7.5인치 CCW 뭐 이렇게 24 곱하기 7.5 이런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24 곱하기 뭐 통상적으로 쓰는 것들이요. 7.5 CCW다. 그러면은 24는 24인치의 약자로서 전체 길이 그러면 70cm 정도 되는 거고 7.5인치는 펠라가 꼬인 각. 그래서 그 각이 7.5인치. 그래서 22cm 정도. 그리고 공기 흐름을 밀어낸다고 얘기했죠. CCW는 카운터 클락 와이즈 약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교수평가들이 실기평가할 때 기체전 점검, 비행전 점검을 할 때 이 숫자의 의미와 이 영문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24인치는 전체 프로펠러의 길이입니다. 자,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7.5인치는 요 각을 보시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게 요 각이 7.5인치로 틀어져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CCW는 자, 정면 방향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돌죠. 그래서 도는 방향에 면이 살아 있고 돌면서 여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CCW로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으로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살아 있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바람을 가르는 일자 방향이 이렇게 돌게 돼 있는 거죠. CW로. 그래서 프로펠러를 낄 때 요 프로펠러의 모양을 보고 CCW냐 CW냐 판단을 하셔가지고 요게 반대로 껴져 있다. 그러면은 공기의 흐름 방향이 안쪽으로 모아져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공기 흐름 방향을 바뀌게 됨으로써 양력 불균형이 있어서 뒤집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일 너트의 방식의 헬리콥터는 달리 반토크를 상쇄하기 위한 꼬리날개가 필요가 없죠. 근데 트라이콥터는 이제 꼬리날개에 서버 장치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프로펠러 속도를 조절하여 추력과 토크를 발생하여 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각각의 프로펠러 속도 120kV라고 일과목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 대충 통상적으로 초당 120번을 돈다. 최대. 그런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거를 조절하는 거죠. 120번을 돌릴 거냐, 60번을 돌릴 거냐, 70번을 돌릴 거냐. 그래서 추력과 토크. 뒤에 프로펠러를 빨리 돌리면 자, 얘가 이제 뒤에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죠. 그렇게 돌았을 때 그때의 속도를 조절해서 추력과 토크를 발생해서 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멀티콥터는 기계적으로 구조가 단순하며 헬리콥터 같이 수직 이륙 및 정지 보르기 가능하다.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적절한 모터 속도를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래서 비행지의 필수적인 FC 모터 변속기 여기 FC 있죠. 그리고 모터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모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암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 모터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ESC라고 했죠. 그래서 수신기 IMU는 이제 여기가 IMU가 있고 이니셜 메저먼트 유닛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PMU 전원분배에도 PMU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조를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멀티콥터가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면서 그 적정량의 원하는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헬리콥터보다 구조가 간단하다. 뭐 지금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거기가 간단하다. 그래서 유지보수 시간 및 비용이 적다. 헬리콥터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 그걸 드는 서버가 있고 서버에 대해서 헬리콥터를 피치각을 꽂을 수 있는 링크 게이지가 있고 그런 게 다 구조적으로 복잡하다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 분야가 진보하면서 이런 구성 요소들을 더 작고 저렴하게 만들게 되면서 헬리콥터보다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성이 좋다. 고정 피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랬죠. 멀티콥터는 여러 개의 모터, 프로펠러 시키 호버링 및 전후준비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과 관련해 배터리 시간이나 비행시간이 길지 못하다. 그건 이제 단점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헬리콥터랑 꼭 비교를 한다는 것보다는 배터리의 용량의 한계의 문제 그리고 고효율성,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가 좋아져가지고 더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런 설명도 들으셨죠.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서 트윈,
트라이, 쿼드, 헥사, 옥토, 도데카라고 구분을 한다. 여기 이제 트라이콥터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변속기하고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가변 피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버 장치가 달려 있는 거죠. 자, 요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헥사콥터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6개가 달려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1번 축이다 그러면은 CCW, CW, CCW, CW, CCW, CW 방향으로 도는 거죠. 여기는 옥타콥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요즘 그 대부분 이제 교육용 기체들이 기존에는 쿼드콥터가 많이 보급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헥사콥터나 옥토콥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필기에도 이런 구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단점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올 경향이 클 텐데요. 헥사콥터와 옥타콥터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또는 헥사콥터는 한 개 모터나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고 손실이 발생했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옥타콥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는. 왜? 대부분 사용하는 교육은체도 헥사나 옥토가 많이 갖고 있는 도데카콥터는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헥사콥터 같은 경우는 자, 모터가 2번 모터가 죽었다. 그러면은 6개지 않습니까? 여기 2개가 더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죽은 모터 프로펠러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일례 지분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상조작 절차에서 배운 대로 안전한 곳으로 착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옥타콥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러면은 2번 모터 똑같이 죽었다 그러면 얘는 2번 모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양력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지만 나머지 6개 콥터 프로펠러들이 양력을 발생 효율성이 좋아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경험한 바로는 한 5분 정도 비행을 하고 한 1km 정도에서 복귀를 했는데 프로펠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볼트가 풀려서인지 모터가 죽은 거 아니고 프로펠러가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이 귀환을 했거든요. 근데 귀환할 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귀환한 게 약간 뒤틀리면서 귀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시간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데카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축에 위아래 동축 판정 형태로 프로펠러가 켜졌죠. 그래서 이제 12개 이상은 도데카라고 합니다. 자, 멀티콥터의 플랫폼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쿼드 형태. 그래서 일단 십자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보급되던 건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 징벌 장치를 달므로써 앞에 부분이 이제 카메라 시야를 가려버리니까 X자 형태. 그래서 요즘은 X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CCW, CW 대충 치게 돼 있죠. 옥타 플러스. 그래서 8개인데 A, B, C, D. 그래서 7개, 8개까지. 자, 여기도 보면은 제가 아까 통상 12시 방향 기준으로 1번, 2번이라고 했지만 얘는 A, B, C, D. 이거는 요거를 만든 플랫폼 제조사에서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겁니다. A축, B축, C축, D축. 그거를 쉽게 가면 1번, 2번, 3번, 4번. 그거는 형태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번 모터가 어디냐, 1번 축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통상적으로 12시 방향에서 1시 방향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모터의 회전이 제일 빨리 되는 곳부터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조사별로 부르는 명칭은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걸 설명하시면 되고요. 옥타 플러스 형태가 기준을 12시 방향 기준으로 대칭형이 있는 게 플러스 형태. 옥타 X 형태는 12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360도 방위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려져 있는 형태. 자, 다이아몬드 형태도 있죠. 옥타 스퀘어. 이런 것도 스퀘어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스퀘어 플러스는 다이아몬드 형태. 정사각형의 형태는 옥타 스퀘어 X. 뭐 코리나 X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헥사 같은 경우도 수직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헥사 플러스, 헥사 X. 헥사 H는 대칭형으로 2개씩 펠러가 돌게끔. 헥사 코엑스는 트라이콥터 형태인데 프로펠러를 동축판정에 들어가는 걸 헥사 코엑스라고도 그러고요. 헥사 코엑스 리버스더고 하는 것들은 요것들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드는 거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 형태면 원리를 볼까요? 비행기가 하강할 때와 상승할 때는 일부의 힘이 방향이 달라진다. 즉 드론에서 작용하는 주요한 힘이 어떻게 균형을 또는 불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비행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자, 상승 비행을 보면 양력이 중력보다 크다. 중력이 뭡니까? 비행 장치에 미치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일과목 때 설명을 드렸었죠. 양력, 일단은 지구를 누르는 힘,
당기는 힘, 그 중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드론이 있으면은 얘를 뜨지 못하게 누르는 힘을 중력이라고 했죠. 얘가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상승하게 되면 뜨겠죠. 그게 이제 양력, 저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페어링 바인딩 등이 노란불이 이렇게 껌뻑이지 않을 때요. 자, 이 상태에 있으면은 드론이 그냥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지금 제가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정면 상태입니다. 스로틀을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놔보면 자, 지금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양력이 자기 발생을 안 하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올려주면 자, 너무 많이 올려주면 또 올라가죠. 자, 이 상태로 요게 이제 RPM을 올려줌으로써 일정 공간이 맞으면 자, 선반 제가 살짝 대고 있겠습니다. 흐르지 않게. 자, 지금 이제 위아래는 움직이지가 않죠. 자, 근데 손을 떼면은 또 떨어지게 되죠. 요게 이제 스로틀의 양력 발생이 되는 거고요. 가속 비행이 되면 항력보다 추력이 많이 발생한다. 자, 스로틀 상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보내게될게요. 앞으로 보내면 자, 엘리베이터 키를 보시면 전진을 치면은 기차가 기울어지죠. 그러면은 뒤에 RPM이 빨라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스로틀 내리면 수평 비행. 양력과 중력이 같다. 누르는 힘과 중력이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자, 왼 오른손의 스위치 조작을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돼 있다. 자, 지금 손을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등속 비행은 추력과 항력, 앞으로 가려는 힘과 막는 힘이 같다. 그런 형태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터 RPM 소리 때문에 잘 못 듣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중력보다 양력이 무거우면 상승 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속 비행은 앞으로 막는 외력,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그랬을 때 기울기를 더 기울어지면서 RPM 수가 높아지면 기울기가 기울어지면서 추력이 컸을 때는 이제 가속 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전진을 하느냐, 좌로 가느냐, 우로 가냐 그 차이고요. 수평 비행은 양력과 중력이 같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등속 비행은 추력과 항력이 같다. 그러면 스머시 움직이는 거고. 자, 고정익 드론은요, 추력이 없으면 속도를 가질 수가 없고 드론 날개에서 동일한 양력과 항력이 없으므로 공중에서 정지 비행과 후진 비행을 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죠. 그래서 정지오버링, 결론은 이해는 쉽게 얘기하면 정지오버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익 비행기들은 선의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회전익과 멀티콥터는 추력이 없어도 정지 비행이 가능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터 프로의 회전수를 조절해서 추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터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이용해 가지고 추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발생된 추력에서 다음과 같은 전후좌우 운동 및 좌우 회전이 가된다. 다음과 같은 전후좌우 운동은 뭡니까? 자, 좀 전에 멀티콥터로 설명드렸던 전체가 고속으로 오른다. 초당 120분의 최대 출력을 갖고 있는 모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60분 이상 됐을 때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전체가 다 올라가면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좀 전에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서 보여줬지만 스로틀을 하강시킴으로써 파란색 저속 회전이 되는 거죠. 60분에서 50분 또는 40분, 30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회전수가 감소하면 하강을 하겠죠. 자, 왼쪽 회전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러더를 칩니다. 그러면은 전면 상태에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좌러더를 치는 거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을 보면 자, 이렇게 돌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펠러를 보시면 지금 세워놓고 될지 모르겠는데 좌러더를 치면 이쪽에 좌러더를 치면 2, 4번 그러니까 1번을 봤을 때 2, 4번의 프로펠러가 시계방향이 빠르들면서 좌회전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오른쪽 회전할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의 프로펠러가 빨리 돌므로써 몸통이 오른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진은요. 전진은 말 그대로 뒤에 프로펠러가 빨리, 뒤에 모터가 빨리 돌게 함으로써 앞으로 기울어져. 아까 보여드렸던 기울기면서 가는 거죠. 후진은요. 반대로 1, 2번이 빨리 돌면서 뒤로 오는 거고요. 좌우로 수평 비행할 때는 1, 3번이 프로펠러 회전수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우로 갈 때는 이게 정면 상태면은 자, 2, 3번에 프로펠러가 빨리 들면서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펠러 회전수가
빠른 쪽에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멀티콥터가 회전을 한다. 그거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토크 현상. 1과목 때 했던 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죠. 토크의 사전적 의미는 회전하는 힘이다. 즉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프로펠러에 전달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에는 반작용으로 프로펠러 연결되어 있는 기체가 모터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걸 토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토크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 기술평가관, 시계평가관이 질문했습니다. 토크의 사전적 의미는 회전하는 힘이다. 모터의 출력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회전하는데 반대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죠. 기체가 모터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을 토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토크는 프로펠러 회전 반대 방향으로 기체가 회전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흔히 전동드릴에서 시계 방향으로 드릴을 돌렸을 때 전동드릴의 본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를 고정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던 상황을 연상하면 된다. 토크 및 반작용은 드릴이나 비행체가 회전할 때요. 동체나 기체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테일 로터가 시계 방향으로 로터가 도는 거는 통상 오른쪽에 이제 까르날개가 있으면서 이게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블레이드가 있으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로터가 도니까 이렇게 돌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 걸 얘가 회전을 함으로써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를 이쪽 바람으로 이렇게 회전을 함으로써 바람을 밀어주니까 얘가 몸통이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 걸 잡아주는 거죠. 그게 헬리콥터의 균형을 맞춰주는 테일러트에서 토크 작용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이 꼬리날개가 트라이콥터 빼고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 트윈콥터는 양쪽으로 가변성을 다 한다 그랬고요. 전동드릴을 이렇게 박을 때 얘가 스크류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 때 전동 드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을 때 오른쪽으로 돌려오는 힘에 의해서 전동 드릴의 몸통은 왼쪽으로 돌려오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사일을 잘 도와주신 분들은 제 말에 쉽게 설명을 될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데 한번 그 소형 드릴을 가지고 전동 드릴을 가지고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고 보는 것만큼 저기 하는 거고 경험치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드론의 비행 특성에 적용되는 원리는 1번 균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균형의 원리라는 게 무엇이냐? 드론은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바람을 아래로 내려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때 양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게 사진이 이게 카메라 앵글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걸 앞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각을 보면요. 그래서 얘가 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꽈보면은 이렇게 딱 수직각을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람이 딱 맞으면 상대풍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바람이요. 바람이 이렇게 내려가는 힘으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그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는 부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도는 방향은 쿼드코프터를 기준으로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그래서 CCW가 뭐의 약자입니다라고 아까 기술평가인들이 많이 물어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운터, 클락, 와이즈. 그래서 카운터, 반대, 클락, 시계. 와이즈는 방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자, 오늘도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몸이 뻐근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1번, 2번을 모아주고 3번, 4번은 이렇게. 그래서 졸리시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 원문으로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 그리고 이제 조립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품을 정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방향, 역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을 정방향, 반시계 방향을 역방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드론의 비행 특성에 적용된 원리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취한다 그랬죠. 클락와이즈를 뜻하는 거로 시계 방향으로 칭하는 거고요. 자, 조정된 CW 또는 CCW라고도 많이 하고요. 제조나 판매업자들은 정방향 또는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수평 지지대와 수직 지지대의 힘이 서로 상쇄된 상태에서 쿼드코프터의 경우 4개의 모터에 동일한 회전을 일으키면 양력이 생성되고 그 양력이 중력을 이길 때 상승 비행이 된다 그랬죠.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요. 공중에 부양하게 된다. 그래서 부양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각 측별 모터 회전수를 조정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하는데 에일러런 고정익에서는 롤이라고 표현합니다. 롤과 에일러런은 항상 바늘과 실처럼 에일리런을 얘기하면 바로 롤이 현상되고 롤 얘기가 나오면 바로 에일리런이 형상이 돼야 됩니다. X축을 기준으로 비행체가 좌우 방향으로 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체를 봤을 때 이거를 X축이라고 그러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자 1, 4번, 2, 3번이 움직인다. 얘가 이제 AD형 퀴즈 였습니까?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좌회전을 치면은 기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회전을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X축은 수직축, 기체를 중심으로 수직 몸부터 머리부터의 얘가 이제 기수의 헤딩 방향이라고 쳤을 때 제가 항공기나 드론이라고 쳤을 때 기수 헤딩 방향이 머리입니다. 머리부터 몸통 끝까지의 일직선으로 긋는 선 그걸 X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삼축 자유로 운동할 때 실기평가인들이 삼축 자유로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구술평가도 있습니다. 좀 난이도 있는 질문인데 그럼 X축 그래서 뭐체 드론의 기수로부터 후미 리딩 엣지라고도 나중에 리딩 엣지 뭐 테일 엣지 그러거든요. 그런 기수의 방향을 기준으로 비행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거를 X축이라고 합니다. Y축은요. 반대로 X축이 아닌 비행기로 해가지고 날개 멀티콥터로 얘기하면 좌우에 그걸 Y축이라고 가정을 하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비행체가 전후 피치값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얘는 3, 4번 모터에 출력을 주면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진을 하겠죠. 그래서 1, 2번을 주면 후진을 하겠죠. 그래서 최초의 비행전 점검 이륙 비행 단계에서도 전, 후, 좌우. 자, 다시 정면 상태로 보면 전, 후, 좌우.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X, Y축을 기준으로 기체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더는 뭐냐? 얘를 수직축. 자, 이 상태에서 떠 있을 때 공중의 선으로부터 중심, 무게중심에 맞는 부분을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지면에 향하는 축을 X축이라고, Z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Z축을 기준으로 기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을 Z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은 에일리런, 멀티콥터용으로 에일리런, 그리고 고정익용으로는 롤. Y축은 고정익용어에서는 피치, 멀티콥터용으로는 엘리베이터. Z축은 멀티콥터용으로는 러더, 고정익용어는 요라고 해가지고 기술을 중심으로 몸통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X축을 통해서 좌우의 수평 비행을 한다. Y축은 날개, 고정이 날개를 생각하고 멀티콥터는 좌우의 기준을 Y축을 기준 좌우를 담당하는 Y축을 기준으로 앞뒤로 움직인다. 그리고 러더는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게중심 사람 무게중심 배꼽이 있다 그러면 배꼽을 중심으로 공중으로부터 지상에 지표를 하는 그의 일정의 가상선으로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 몸통 회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X, Y, Z축. 그래서 삼축 자이로 개념이 적용돼야지 기체의 기울기에 따라서 수평을 잡아주는 장치가 IUM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산법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축 자이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삼축 자이로는 X, Y, Z축으로 구분이 되어지면 X축은 기체를 중심으로 한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수평 비행을 잡는 것입니다. Y축은 몸통을 기준으로 좌우의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전후. Z축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직선의 가상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리 몸통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향전환, 전후, 좌우, 좌우 회전 비행의 원리가 이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러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몸통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롤축, 롤 X라고 하면 에일리런이라고 그러죠. 좌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치, 그래서 엘리베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몸통이 회전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기수다라고 생각할 때 1번과 3번이 고속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과 4번은 저속 회전을 하고요.
그러면은 고속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몸통이 도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향 전환.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속을 준다는 거는, 자, 스로틀을 급조작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급조작을 해가지고 스로틀 확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 올라가죠. 힘을 안 주니까 스로틀 확 내리면 그냥 바로 추락해버리죠. 제가 지금 손으로 안 잡고 있으면은 그냥 낙하되는 거겠죠. 그래서 낙하물을 표현한 거고, 그게 이제 상승하각이고요. 그래서 스로틀 양은, 자, 제가 엘리베이터 스로틀 키를 어떻게 치는지 이 눈금을 잘 보세요. 이렇게 살며시 올려줌으로써, 자, 지금 기체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조금씩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손을 줌으로써, 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손가락을 걸고 있는데도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살짝만 내려주면, 자, 지금은 손을 제가 띄고 있죠. 자,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은 이제 트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돌지만, 이런 식으로 스로틀 양의 조절령에 따라서 로켓처럼 급속으로 올라가냐 내려올 수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회전은 이 모터의 프로펠러 회전수에 달라지는 거고요. 전진은, 자, 이 상태에서 전진. 자, 이제 스로틀을 고정을 시켜놓고 일정하게 딱 됐다. 너무 또 스로틀을 많이 움직였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은, 자, 이제 엘리베이터 전진칩니다. 자, 앞으로 기우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12시 방향으로 많이 치면 칠수록 기체가 기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각속도, 저희는 타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풀타로 치면은 각속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속도가 이 정도까지 기울어지는 거 보셨죠? 그 상태에서 배풍을 받아버리면 그거에 따라서 상승효과가 나타나서 기체가 이렇게 전복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후진, 그리고 우로 수평비행, 좌로 수평비행에 대해서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드론의 비행 특성은 각각의 모터 축에서 계산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해 줌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추력을 높여줌으로써 비행을 하게 되는 거다. 그게 드론의 비행 특성입니다. 자, 그걸 말로 설명해 봤어요. 그림에서 같이 M1, M3와 M2, M4 등 축선별로 대각선을 중심으로 십자군 가로, 세로축을 중심으로 위치한 프로펠러 회전속도 차이로 좌우 수평 회전 비행을 시작한다. 드론의 방향은 크게 러더, 요라 그랬죠. 에일리런, 롤이라 그랬죠. 엘리베이터, 피치라 그랬죠. 세 가지를 알고 이를 삼축 자이로 운동이라고 해서, 삼축 자이로 운동을 앞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죠. 제 신체 구조와 이 멀티코드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드론의 방향은 크게 3축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3축 자이로 운동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요즘 최선에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3축이 아니라 6축, 9축 자이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세 가지의 중심축을 보다도 더 많이 축을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수평을 더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란 표현보다는 보다 세밀하게 잡을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에일레런, 엘리베이터, 스로틀 롤리, 그 각각의 기능. 자, 위험하니까 좀 끄고. 자, 스로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걸 러더라고 그럽니다. 자, 엘리베이터, 에일리런. 요거는 모두 2 경우고요. 모두 2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기존에 모두 1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그 기존에 요건 모두 2를 기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모두 1은요. 요게 스로틀입니다. 스로틀, 에일리런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러더. 그래서 모드 2 같은 경우는 스로틀하고 러더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좌우 회전을 할 때 러더 값을 일정하게 3시나 9시 방향으로 주지 못하면, 얘를 만약에 3시 방향으로 줬는데 2시 방향으로 키가 들었다. 그러면 기체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모드 2 같은 경우는 그 모드 1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스로틀과 엘리베이터가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더 턴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밀어넣고 오른쪽으로 러더를 살짝 쳐놓으면 얘가
한 손가락만 하고 이제 러더 턴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드 2인 경우에는 스로틀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전진을 치고 그 다음에 러더를 줌으로써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요.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가 있는데 스로틀하고 엘리베이터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모드 1과 모드 2는 모든 조종자들이 모드 2를 사용할 때 흔히들 이제 스로틀을 다운한다는 게 자기네들은 모드 1의 경우요. 모드 1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스로틀을 다운한다고 이렇게 쳤는데 이게 모드 2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뒤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갑자기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드 1과 모드 2를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부단한 연습을 하는 거고 처음에 기체센터 갈 때 자기가 본인이 모드 1으로 할 것이냐 모드 2를 할 것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손가락의 고벽이라 그러는데 좋은 고벽이라 그러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키가 섞이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키랑 스로틀 키가 반대로 있기 때문에 섞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모드의 조종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드 1이 완벽하게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 모드 2를 만질 때 처음에 생각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반응한다. 저희는 조종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제가 머리에서 자 나는 모드 2를 하고 있으니까 자 모드 2는 이쪽이 스로틀이지. 자 이제 기체가 가는데 너무 고도가 상승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스로틀 내려줘야지 하는데 자기가 모드 1이었던 걸 기억을 못하고 스로틀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키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툭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멀티콥터의 경우 특정 모터의 회전수를 증가시킬 경우 해당 모터의 부분만 공중으로 뜨게 된다. 즉 특정 부분의 모터 회전수를 증가시켜 반대편 축을 기울어지게 만들면 드론의 양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회전이 적은 방향으로 드론이 기울어진 채로 이동하게 된다. 여러 번 설명드렸던 얘기죠. 자, 에이런 원리. 에이런 원리를 보면요. 고정의 경우 기체의 좌우 기울기 이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조 날개, 날개의 끝부분에 또 다른 날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승에 대해 하강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기체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들린 방향에 날개가 들리니까 좌측 방향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회전 키를 치면은 좌측의 키가 들리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게 고정의 원리고요. 회전익 중에 헬기는 서브모터를 작동시켜서 로터에 각을 주어서 다음에는 이제 헬기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지만 헬기는 가변 피치 또는 변동 피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에 일과목 할 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헬기와 멀티콥터의 피치 원리를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헬기는 헬리콥터는 회전을 하면서 얘가 이제 로터 블레이드라고 치면 얘가 각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쪽은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은 바람이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각을 이도 줬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체가 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각을 주면은 기울어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로터의 블레이드 각을 줘서 올라갈 때 이제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올 때 얘는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수가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 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멀티콥터 경우는 각각의 모터 프로펠러스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그거에 조절을 해서 전후 좌우 기울기들 이동률을 수를 조정한다. 엘리베이터 원리는요. 고정에서 피치는 기술을 위로 아래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기체를 전진시키기가 동시에 그래서 마지막에 수평날개 꼬리 그 고정이 항공기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수직 방향타거든요. 그 방향타를 아래로 내려주냐 위로 올려주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제 지금 이게 꼬리 날개라고 치고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아래로 내려주면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되겠죠. 그러면서 꼬리 날개 들어주면 바람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체가 상대적으로 밑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상승 하강시키는 동작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회전익 비행기 헬기 또는 멀티콥터에서는 상승 하강은 스로틀 키, 이 키요 하고 담당하고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 동작할 때 전후진 비행, 전진, 후진. 엘리베이터 키를 치면은 전진, 그 다음에 뒤로 당기면 후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고정익과 회전익의 차이라는 거죠. 자, 최초 드론은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고종에서 출발했죠. 군수용에서 태동을 해서 발전기 확산기를 거쳐서 2000년대로 넘어서 민수용으로 확산이 급속화되면서 드론이라는 용어가 많이 화두에 되기 시작했다고 일과목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드론 또는 드론 니꼬로 멀티콥터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오게 되는 배경에는 DJI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현재도 고정익 용어가 멀티콥터에 준정되어 전진 후진 비행을 위한 키를 조작할 때 엘리베이터라고 하라고 피치 줘요, 피치 땡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관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정익 교관들, 고정익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피치라는 용어가 익숙하거든요. 뭐 최근에 좀 일부에서는 뭐 고정익과 회전익의 멀티콥터 용어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기술한 책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고정익에서 어차피 태동이 되고 고정익도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의 종류는 고정익, 회전익, 혼합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종을 사용한다는 게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만 생각을 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뭐 엘리베이터로만 써라, 피치는 쓰지 말아라,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니꼬로 피치, 니꼬로 전진 후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X 형태의 경우 멀티콥터 기체를 중심으로 앞부분 2개, 1번, 2번,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1번, 2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개의 프로펠러가 뒷부분 2개. 자, 3번, 4번. 회전 속도가 느리면 멀티콥터는 기체가 앞으로 기면서 전진하게 되겠죠. 후진의 경우에는 반대로 스로틀 키를 위로 움직일 경우에는 모터 프로펠러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더 높이 상씩 상승하게 되고 아래로 될 경우는 약하게 회전하면서 기체는 쑥하게 된다. 아까 실습수 보여드렸지만 제가 스로틀 키를 인위적으로 중간 상태에서 확 치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확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걸고 있는 이유는 뭐 이제 형광등에 부딪히면 이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확 내리면 이걸 이제 스로틀 급조절이라고 합니다. 필기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인원들이 지금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많이 불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로틀의 유연한 출력, 실기평가 표준지침에서 보는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된다, 조종자는. 뭐 이런 규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연하게 서서히, 그리고 조종관을 잡을 때도요. 이렇게 지금 제 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쪽에다 잡으면 손이 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가락 끝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된다고 1과목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서히 출력을 증가시키는 걸 유연한 출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 전후진도 서서히 해줌으로써 피치각, 엘리베이터 각을 서서히 기울여 주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와 각속도가 비대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타각을 많이 주면 일정한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그러는 가속도의 법칙이 있는데 갑자기 타각을 주면 얘가 지금 빨리 가라는 건지 천천히 가라는 건지 멀티콥터는 혼선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운용을 하다 보면은 FC에서 자체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기장 교라든가 그런 거에 있다 보다는 FC에서 일어가는 이제 조종기에서 수신기를 통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FC에서 이제 변속기에 주는 그 값에 대한 누적의 신호량에 따라서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경험을 했을 때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헬기 같은 경우는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좌회전을 쳤다가 우회전을 치면은 바로 헬기가 탁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확 움직입니다. 근데 멀티콥터는 딜레이 타임이 0.에서 1초 정도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쳤다가 우회전을 치면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연습 비행을 시킬 때 이제 여기를 좀 지울까요? 가장 힘든 게 이제 원주 비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착륙장 위치가 있고 후보령 위치가 있고 2번 나바콘, 1번 나바콘, 3번 나바콘, 이런 형태로 원을 그려서 이쁜 원을 그리면 2번 나바콘이 너무 밑에 있네요. 여기서 이제 멀티콥터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게 멀티콥터라고 치면, 그럼 이렇게 돌면은 여기 가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좌측면입니다. 여기가 기수입니다. 여기 기수고요. 그럼 여기서는 다시 이런 형태로 가야 되죠. 자, 여기 와서는 이런 형태로 아바콘의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기수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다시 이제 기수 방향이 좌측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키를 전타로 12시 방향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12시 방향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러더 키를 살며주면은 원이 일부하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12시 방향으로 못 미는 거죠. 11시 방향,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제가 키를 쳤지만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밀어주면 기체는 가면서 자꾸 외곽으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 키값이 계속 들어가면서 여기서 점점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일정하게 가다가 점점 벌어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는 겁니다. 큰 원을 그리다가 이제 조정수 펜스로부터 15m 안전 펜스가 있었는데 15m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태 상태는 좌측면 상태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켜줘야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회전 키가 바로 안 먹었어요. 그 바로 입력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밀려오다가 마지막에 풀타로 3시 방향으로 끝까지 해주니까 드론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확 기울어지면서 그때 이제 키가 본 거죠. 이게 이제 딜레이 타임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FC가 이제 그 수명을 다하거나 도래주기가 다하거나 그런 현상이 됐을 때 또는 뭐 모든 기가 공정에서 찍어다 보니까 불량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불량품에 의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될 때는 에어런 키가 바로 즉각 반응을 안 한다. 또는 엘리베이터든 에어로든 좌우든 전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반응을 안 할 때는 수직타, 즉각 태그대안에 타각을 주면 키가 먹는다는 거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행간에 나타나면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강의해드린 것처럼 풀타를 치셔야 됩니다. 그걸 풀타라고 합니다. 최초에는 살살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살살 움직이고 키가 안 먹는다면 풀타를 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대면에서 들어올 때 대면으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우회전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순간 얘가 정면 상태라고 치면 우회전을 치면은 이 상태로 되니까 좌회를 쳐서 들어와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뇌로 멀티콥터를 조정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뇌를 조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손으로 조작한다. 손이 즉각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실 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멀티콥터에 대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부여되는 거고 자신감이 그렇게 생성이 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오늘 멀티콥터의 드론의 비행 원리 특성에 대해서 1시간여 강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그 질문에도 많이 나오는 거 변동 피치와 가변 피치 그리고 고정 피치에 대해 차이점, 삼축 자이로가 뭔지. 자, 변동 피치는 블레이드 피치각을 그 로토 프로펠러의 피치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전후 좌우 기울기를 하는 헬리콥터에 대한 게 변동 피치고요. 고정 피치는 프로펠러가 거여 있는 인위적인 각, 기계적인 각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회전함으로써 공기를 아랫방향으로 돌게 하면서 부양하게 하는 힘. 그게 그 헬기와 멀티콥터의 가장 차이점이었죠. 삼축 자이로 운동이 뭐냐고 하면 드론의 기본 자세 기울기를 잡아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뭐냐? 또는 뭐 삼축 자이로 운동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X축, Y축, Z축을 해서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이런 그 X 빨간색이 X고 Y 그 다음에 X축은 몸통을 기준으로 좌우 수평비용을 할 수 있는 거고 Y축 흰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승 하강 피치각이라고 했죠. Z축은 하나의 축이 수직축이 다 하나 있어서 요축 또는 러더축이라고 하고 좌우 몸통 회전이 하는 축.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멀티콥터가 전후 좌우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모터의 회전수 RPM수의 출력을 다르게 해서 가속을 시키면 상승 비행, 저속시키면 고속과 저속, 고속시키면 상승, 저속시키면 하강. 그 다음에 뒤에 3, 4번 모터를 추력을 증가시키면은 기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전진, 1, 2번 축을 RPM을 상승시키면 뒤로 기울면서 후진. 그 다음에 좌측을 우측 모터를 빠르게 돌리면 좌로, 좌측 모터를 빨리 돌리면 우로. 회전 현상은 토크 현상이라고 전동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측으로 회전하고 싶으면 1, 3번을 빠르게 회전시키고 반대로 좌회전시키고 싶으면 2, 4번을 빠르게 회전시키고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모터의 RPM을 가지고 전후 좌우, 좌회전, 우회전,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게 멀티콥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